안녕하십니까. 토픽2 쓰기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모의고사 4회 쓰기 51번부터 5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번 문제입니다. 51번 문제는 지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51번 문제에는 10점이 배정되어 있고 빈칸 하나당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1번 문제에 출제되는 글들은 안내문, 궁고문, 그리고 편지글과 같은 실용문입니다. 따라서 종결 어미에는 입니다, 씁니다, 비읍니다와 같은 격식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 요로 끝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제목에서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제목에는 이 글의 목적, 그리고 주제, 그리고 글쓴이의 중심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제목만 읽어봐도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목을 통해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추측한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부사나 문장 내에 혹은 문장 간의 맥락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문장과 문장 간에 연결되는 접속부사나 혹은 문장 내에서 연결되는 연결어미, 그리고 문장 간의 맥락,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빈칸에 어떤 글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을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를 드립니다. 제목은 가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가구를 무료로 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구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구를 드립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죠. 가구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 자리는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과 의자, 침대가 있습니다.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 빈칸이 있고 그리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무료 드림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라는 것은 이달 말까지라는 의미는 기한을 의미하는 거죠. 기한이 언제까지입니다. 무료 나눔은 기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럼 너무 단순해 보이죠. 이달 말까지,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혹은 유효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를 드립니다.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드립니다, 줍니다. 그러면 드립니다라는 것은 무료로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가구를 무료로 드립니다. 됐죠? 책상과 의자, 침대가 있습니다.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이달 말까지 유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피터. 예, 그리고 핸드폰 번호 연락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알맞은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드립니다는 좀 더 부드럽고 겸손의 의미가 있는 글로 바꾸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드립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한번 찾아서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는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무료로 드립니다.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혹은 드리겠습니다도 되겠죠?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시간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겸손의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답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예, 무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료 나눔은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예, 이와 같은 표현으로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예, 52번 문제는 5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서 쓰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52번 문제는 10점이 배정되어 있고 빈칸에 하나당 5점입니다. 그런데 52번은 51번과 다르게 지문으로 출제되는 글들이 설명문 혹은 논설문과 같은 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어보면은 빈칸들이 있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그 핵심어를 통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2번에 출제되는 52번의 지문으로 출제되는 글은 설명문이나 연설문이라고 그랬죠. 설명문이나 연설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문제로 제출하는 출제하는 52번 문제의 지문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일부를 발췌를 해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글이 짧고 그리고 상당히 압축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핵심어라든지 심지어는 중심 생각까지 모두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첫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핵심어가 있고 그리고 중심 생각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매우 다르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개와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의 특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와 고양이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까요? 개는 주인의 행동에 신경을 쓰고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한다. 자, 첫 번째는 개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의 특성은 어떤가요? 개는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이것이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개가 꼬리를 흔들거나 매달리는 것은 주인의 기억 행동이다. 자, 이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거나 그리고 매달리는 행동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적절한 표현은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시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에는 개가 꼬리를 흔들거나 매달리는 것은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주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전혀 다른 고양이의 행동, 전혀 다른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양이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문장은 당연히 고양이의 그런 특성을 예를 들어서 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장난을 치거나 낮잠을 자면서 자기만의 뭐뭐뭐뭐 하는 것이 고양이의 일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서 자기만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고양이의 일상이다 라고 하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 혼자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는 것, 공간도 가능하죠. 공간을 즐기는 것이 고양이의 일상이다. 이와 같이 해주시면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에는 사랑을 받기 위한,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행동,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그리고 두 번째 니은에는 그렇죠. 시간을 즐기는,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혼자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는 것이 고양이의 일상이다. 그리고 또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고양이의 일상이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혼자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는, 이와 같이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는 그 지문에 지문이 따로 없죠. 글이 없고 그래프와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어떤 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숫자로 이미지화하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3번 문제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까다롭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지에 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3번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충분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라는 의미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를 숫자와 이런 그 그래프 표시를 충분히, 즉 빠짐없이 모두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나열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즉 덜 중요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료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프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좀 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빠짐없이 설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강조를 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은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순위 표현이죠. 1위, 2위, 3위,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먼저 어떠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어떤 대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순위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쓸 때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각 문장 내에 문장 내에 문장 성분들이 서로 호응이 되도록, 서로 어울리도록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증감 표현, 그리고 정도 표현, 대폭 증가하였다, 소폭 증가하였다, 혹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와 같은 그런 정도 표현과 증감 표현을 서로 또 어울리도록, 서로 호응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그런 점들을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과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독서율이죠. 독서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 그리고 연간 독서율, 이 제목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연간 독서율 실태 조사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서,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설명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인이 있고 초중고 학생이 있고,
예, 보시면 종이책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전자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성인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종이책은 성인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감소하고 있고, 전자책의 경우에는 성인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모두 다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는 특별히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요.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단지 종이책의 경우에는 성인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똑같이 감소하고 있고, 전자책의 경우에는 성인이나 초중고 학생이나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림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설명하기가 간단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제목에서 어떤 조사 결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조사 결과인지 설명하는 글이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성인과 여기 있죠. 성인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독서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인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독서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문장은 종이책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성인과 종이책의 경우에는 다시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은 먼저 종이책의 경우에는 성인은 2015년에 66.3%에서 59.9%로 약간 줄었고,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94.9%에서 91.7%로 줄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종이책의 경우에는 성인은 2015년에 66.3%에서 2017년에 59.9%로 약간 줄었고,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94.9%에서 91.7%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는 전자책의 경우에는 성인은 2015년에 10.2%에서 2017년에 14.1%로 소폭 증가하였고,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2015년에 27.1%에서 2017년에 29.8%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도 되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한마디 더 써주면 좋습니다. 별도의 문장으로 써줘도 되고, 이 세 번째 문장에 이어서 써도 됩니다. 별도의 문장으로 쓴다면은 이를 통해
성인과 초등학생, 초중고등학생 모두 독서를 할 때는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이를 통해 성인과 초중고등학생 모두 독서를 할 때 종이책은 줄고 전자책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이와 같이 한 번 더 전체적인 그래프의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독서율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종이책의 경우에 성인은 2015년에 65.3%에서 2017년에 59.9%로 줄었고 초중고등학생도 이 94.9%에서 91.7%로 줄었다. 반면에 이렇게 종이책은 줄었는데 전자책은 늘었으니까 이렇게 반면에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전자책의 경우 성인은 2015년에 10.2%에서 2017년에 14.1%로 늘었고 초중고등학생도 27.1%에서 소폭 늘어난 29.8%를 나타내었다. 예,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성인과 초중고등학생 모두 독서를 할 때 종이책 이용은 줄어들고 전자책 이용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강 51번부터 5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